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똑같은 것을 보고 서로 너무나 다른 생각을 해서 놀랐던 적이 있죠. 한편 서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통해서 야, 너도? 야, 나도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은 내 마음을 공감을 못 해주는데 단 한 사람만 나의 느낌을 알아준다면 더 특별한 친밀감을 서로에게 주기도 하죠. 마치 텔레파시가 통한 것처럼 말이죠.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헤어지기가 싫어요. 아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싶은 스텔라, 딕싯 외전이 바로 그런 게임이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상대와 주파수를 맞출 수 있느냐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게임이랍니다. 게임을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건 누가 나의 깐부가 될 잠재력이 있을까를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게임이에요. 실제로 여러 차례 같이 게임을 해본 사람과는 처음보다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워집니다. 나는 저렇게 느끼지 않았지만 왠지 쟤라면 저렇게 느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이걸 선택해야겠어 하면서 말이죠. 게임 스텔라의 목적은 15가지 카드를 보고 각자 느낀 생각과 이미지를 나누면서 공감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3에서 6인 게임이고 4인일 때 가장 재밌지만 다른 인원일 때도 재밌고 심지어 20명 이상이서 모듬을 나눠서 게임해도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게임에서 플레이어들은 매 라운드마다 서로의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함께 불꽃을 만들어가게 될 거예요. 구성품들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한 개의 전체 게임판과 길잡이 토큰들, 그리고 전체 점수 기록 시트가 있어요. 그리고 6개의 랜턴과 개인 비밀보드, 그리고 6개의 보드 마카와 펠트천 지우개가 있어요. 그리고 84장의 딕시 카드. 기존 딕시 카드가 있다면 추가해서 리플레이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96장의 제시어 카드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커스텀 제시어 카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게임은 4라운드로 진행되기 때문에 라운드 푸시 토큰이 4개가 있어요. 게임 준비는 매우 간단해요. 전체 게임판의 아래에 플레이어 수만큼 랜턴을 놓고 오른쪽에는 딕시 카드를 잘 섞어서 3 곱하기 5로 총 15장의 딕시 카드를 배치합니다. 그리고 근처에 제시어 카드 더미와 사용하지 않는 딕시 카드 더미를 올려놓아요. 그리고 개인 비밀 기록판, 보드 마카, 펠트턴 지우개를 각 플레이어들에게 나눠줍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럼 첫 번째 라운드를 직접 한번 진행하면서 규칙을 안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시어 더미 제일 위에 있는 카드를 뒤집으니까 승리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이 제시어를 보고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카드를 각 플레이어는 개인 비밀보드에 모두 표시하도록 합니다. 한 장에서 10장까지 카드를 표시할 수 있어요. 많은 카드를 고른다면 그만큼 공감 시도가 많다는 뜻이라서 점수를 얻을 기회도 늘어납니다. 하지만 시도가 많은 만큼 공감 실패 확률도 늘어나겠죠? 이에 따른 페널티는 잠시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첫 라운드니까 저는 가볍게 이렇게 5장의 카드를 골라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다른 플레이어들도 그렇게 생각했는지 궁금하시죠? 제 오른쪽에 있는 상현이는 자신이 고른 카드들 중에서 공감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카드들부터 선언하게 됩니다. 선언하는 방식은 빙고랑 비슷해요. 상현이는 A-2에 있는 카드를 골랐네요. 카드에 지금 들어서 표시를 했죠. 저도 이 카드를 골랐었는데 근데 저 카드를 고른 사람이 저뿐만 아니었네요. 네, 오른쪽에 있는 다은이도 골랐고 이제 이 카드를 고른 사람들은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아름다운 불꽃을 함께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받아야겠죠. 각각 개인 비밀 기록판에 있는 A-2 카드 표시칸에 있는 불꽃을 2개 색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은이가 카드를 고를 차례인데요. 다은이는 B-3 카드를 골랐네요. 누가 다은이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볼까요?
없나요? 네. 오직 상혁이 혼자 다니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둘만 통했죠. 여러 명이 통하기보다는 딱 둘만 통하기가 어렵잖아요. 너무 특별한 거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B-3 카드 보드판에는 다은이, 상혁이 모두 불꽃 2개가 아니라 3개를 표시해서 더 특별한 불꽃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룰이 없다면 모두 최대한 창의적인 연상 작용을 자제하고 소극적으로만 나서기 때문에 밸런스를 잘 잡아주는 황금 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유연이가 카드를 고를 차례인데요. A-1 카드를 골랐군요. 그런데 아무도 유연이한테 공감해준 사람이 없었네요. 유연이는 이제 이번 라운드에는 더 이상 불꽃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불꽃 만들기 시도에 공감을 해주면서 상대의 점수는 올려줄 수 있지만 더 이상 자신이 점수를 받을 수는 없고 자신의 차례도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아요. 그저 누군가가 어떤 카드를 지목했을 때 나도 그거 골랐는데 라고 말해줄 수 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표시한 카드 중에서 공감받을 확률이 높은 카드부터 선언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리고 나는 점수를 얻을 기회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나의 개인 보드를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라운드가 끝날 때까지는. 자, 이제 상혁이의 차례네요. 상혁이는 C-1 카드를 선택했고요. 상혁이 이외에는 아무도 이 카드를 선택하지 않았네요. 상혁이 또한 방금 전에 유연이와 같은 조치 기억하시죠? 네, 자기 턴이 끝나고 더 이상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상혁이 또한 방금 전에 유연이와 똑같은 조치를 받게 되지만 상혁이는 가장 앞장서서 랜턴을 들고 걸었기 때문에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추가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여태껏 상혁이가 받았던 불꽃들의 세기가 모두 약해져요. 아까 2개 크기의 불꽃을 하나 받았고 3개 크기의 불꽃을 하나 받았었는데요. 각각 일씩 크기가 작아진 상태로 라운드를 마치게 돼요. 한 라운드에는 더 이상 아무도 카드를 선택해서 공감 시도를 추가로 시도할 수 없을 때 끝나게 됩니다. 한 라운드가 끝나면 전체 점수 표시 보드에다가 라운드 점수를 표시하게 되고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3개의 줄 중에 1라운드가 끝나면은 맨 아랫줄 5카드를 치우게 되고 새로운 카드 5장을 가져와서 채우게 됩니다. 이번에도 가장 많은 카드를 표시한 사람의 랜턴을 뒤집어서 어둠 속의 랜턴을 표시하게 되는데요. 단 2명 이상이 가장 많은 카드를 골랐을 때는 모두가 밝은 랜턴을 들게 됩니다. 아무도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돼요. 이런 방식으로 총 4라운드를 반복하면 게임이 끝나게 되고 가장 많은 개수의 불꽃을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게 되고 동점이라면 동시에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이 게임은 사실 승부보다는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누게 되는 이야기가 더 중요해요. 왜 그 카드를 골랐냐고 물어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상대방의 마음과 연상작용을 읽을 수 있다 합니다. 파티 게임이긴 하지만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강하게 유발하는 게임인데요. 6인이 최대인 게임이지만 하나의 랜턴을 2명 이상인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하게 된다면 훨씬 많은 사람이 동시에 즐길 수 있어요. 단, 이 경우 팀원 간 의사소통은 화이트보드나 A4 용지를 통해서 음성이 아닌 기록으로만 소통하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리의 계획을 옆 팀이 알게 된다면 그건 해당한 팀들에게 유리하게 되기 때문이죠. 즉각적인 정서 상호작용이 일품인 스텔라. 일단 한번 직접 즐겨보시기를 추천하면서 다음 게임 소개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